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온 거잖아요. 아 그쵸. 이 시대의 최고의 유튜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를 알고 계신가요? 이 월별 리스너가 923만 2,344명입니다. 진짜 우사라다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해체 위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싸움과 뭔가 연계돼 있는 가사 같거든요. 처절하죠. 그쵸. 개인적으로 밴드 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묵삼님, 저희가 시즌 2까지 왔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 방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야 여기가 우리 스튜디오니까요. 아니, 자, 세상은 넓고 이렇게 좋은 앨범이 많은데 우리에게 허락된 건 고작 이 좁은 방이라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여기 따뜻하고. 뿅뿅. 묵삼님, 네. 바로 여기입니다. 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죠? 따라오시죠. 음악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시즌 2. 전 호스트를 맡은 음악 유튜버 우키팝. 예예예. 룩삼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저희 방구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기, 바이브, 지금 악기 냄새. 악기 냄새. 그리고 음악의 선율. 네, 음악의 선율. 완전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피부로 또 느껴지는데. 귀로 듣는 거랑 밴드가 네. 피부랑 듣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그냥 바로 흡수가 되잖아. 네.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방 밖으로 나오게 해준 세계적인 밴드입니다. 웨이브 투어스, 더 폴스 두 밴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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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밴드 웨이브 투어스와 그리고 더폴스에서 거를 하고 있는 김다니엘입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죠. 더 폴스 황제님부터 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거 정해주지 말고 아, 약간 강함순위. 오케이. 지금 강함순위 1위라고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 강함순위. 맞아요. 네, 강함순위 1위. 2위 나와주시죠. 아, 이 저는 베이스 더볼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황재입니다. 황제님. 저는 더플스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경배입니다. 드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고 있는 신동기입니다. 자, 동규님부터 이제 웨이브 투어스죠? 네. 그쵸. 네, 더 폴스 웨이브 투어스. 네, 여기에서 최약체 웨이브터스의 베이스 차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포타토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또 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AKA 포타토이. 네, 포타토이라는 AKA 이름으로. 포타토이. 일단 인사에서 제가 느낀 건 최악체는 아니세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네 번째 하기 전에 야 너 가.
나 뒤에 아까 물러났어. 얘로 옆에 시켰거든요. 저 봤어요 그거. 힘술진. 아마 시청자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를 환영해 주셔야죠. 그죠? 저희를 환영해 주셔야 저희가 합니다. 게스트죠. 환영 좀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환영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환영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유튜어들이지 않습니까? 이죠. 저희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당연하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남의 집에 갈 땐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바이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예요. 네, 이제 크림이라는 60년대 이제 활동했던 전설적인 밴드고 명반이죠. 예, 잭 브루스랑 진저 베이커, 에릭 클랩튼 이렇게 각 밴드에서 이제 전설적이었던 대단했던 인물들 셋이 모여갖고 결성한 저 두 밴드도 3인조잖아요. 이들도 3인조였고 전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리얼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5등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한번 보시고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머니코드는 아티스트와 가장 가까운 키워드들을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너무 좀 재밌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교회 오빠들입니다. 이게 락스타들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 오빠는 이러고 교회 잘 안 나오지 않나요? 큰일 나죠. 예. 근데 찾아보니까 시작점이 두 밴드가 다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각 밴드 멤버들과는 어떻게 해서 엮이게 됐고 시작하게 된 건지 네.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제가 처음 서울에 상경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죠. 그리고 똑같이 이끌려 나온 이황들을 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스타트였군요. 저는 그때 음악을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고 뭔가 센치한 다니엘을 봤을 때 저 친구는 왜 남들과 다르지? 하면서 이제 말을 붙여보고 달랐어요? 있어서 아 근데 정확히 중학교 몇 학년이었는지 1학년이었나요? 아. 그때 당시에도 기타를 치고 있었고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듣고 이랬었어가지고 이 친구랑 대화를 하려면 락도 더 들어야겠고 처음에는 린킨파크 딱 하나만 네, 이제 맞아요. 들고 와가지고 나 린킨파크 좋아한다. 네. 아는 게 그거뿐이 없었어요. 그거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푸비였어요? 아니면은 중학생이 아니죠. 링킨파크 나쁘지 않은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쳐줬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았어요? 쳐줬어요? 네. 꽤나 이게 괜찮은 수준으로.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막 썬포리원이나 맞아요. 린킨파크나 막 그린데이라든지 네. 되게 락 밴드들이 한참 흥행하던 시기니까 이제 이 친구도 그들 중 하나구나 하면서 이제 되게 금방 친해졌던 기억이 있죠. 그냥 저는 같이 음악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쳐라. 그래서 이제 기타를 쥐어줬는데 안 되겠다.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기타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그냥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베이스는 어떻게 했냐 하고 이제 베이스를 그래서? 쥐어줬는데 베이스는 이제 괜찮았더라. 베이스는 꽤나 교감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악기여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겠다 하고 좀 용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황제가 베이스를 치게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음악을 또 할 수 있을까 하고 네. 물색을 하던 와중에 그때 딱 찬양팀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혜성처럼 신동규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 동규님 네. 여기서요? 이야. 네, 그때 당시에 갓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이제 어린 동규를 보고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정말 뭔가 벌써 어린 나이에 드럼을 너무 잘 치는 친구였고 그래서 저 친구랑 꼭 밴드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인사를 했죠. 보이면 동규 안녕, 동규 안녕 이러면 이제 계속 찔렀죠. 같이 음악할래, 같이 음악할래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왜 죄송해요? 그러게? 왜 죄송하다 그랬어요? 들리는 후문으로는 제가 기타를 너무 못 쳤대요. 근데 수준 이게- 미달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 새끼는 뭐야? 기타도 못 치는 게 어디 찬양팀 오디션에 와가지고 은혜롭지 못하게. 은혜롭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상으로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상쩍게 이제 같이 밴드 할래 이러면 음악 못하는 사람은 좀 이러면서 본인이 좀 캐리해야 될 것 같다. 저 밴드 가면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냥 제가 기타를 들고 가서 네.
제가 쓴 노래를 와우. 들려줬는데 오, 이거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그게 네. 큰 포인트였죠. 그 약간 진짜 거의 인생이죠. 그거는. 어떤 포인트였어요? 막 진정성이 느껴졌다거나. 아, 예, 그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죠. 기타를 잘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곡을 듣고 나서는 저 하고 싶어요. 저 같이 할래요. 해가지고 약속 잡아서 만났던 게 합주실이었어요. 첫 합주의 멤버가 이렇게 세 분인 거예요. 네. 황제님, 네. 동규님, 니엘님. 맞아요. 엘레가든 예. 곡을 막 미들 오브 노웨어였나? 네. 맞아. 그 곡을 막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먼저 밴드를 시작을 했고 아 이게 네, 원형이군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같은 곳으로 모이게 돼요. 네. 그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험에 딱 들어섰는데 모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친구가 굉장히 아, 순종님. 활발하게 네. 커버 영상. 네, 커버 영상을 올리던 친구였는데 그렇죠. 저는 네. 이제 방구석에서 음. 그 인터넷에다가 카피곡을 그때 당시에 막 한 네. 30곡씩 맞아요. 이미 오. 올리고 그 있어가지고 레드칠리 페퍼스 네. 커버 영상을 오. 엄청 많이 올리던 베이스로 네. 플링. 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 카페가 네. 약간 활동의 장이었다 네. 보니까 맞아요. 신큐, 베이스 아이러브 일렉기타 맞아, 시스터즈, 맞아. 애니 사운드 이런데 맞아. 그게 맞아요. 카페예요? 네, 카페예요. 카페 카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막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손을 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뒤에서 정확히 이 네, 둘이었어요. 저랑 황제랑 네. 가가지고 혹시 그분 아니세요? 오. 활동명이 멘터였거든요. 맞아요. 멘터. 너 멘터 아니야? 해가지고 나 맞는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처음 보게 됐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시험장 가서. 맞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수중이랑 인연이 이제 처음 생겼고 그래서 밴드를 그 뒤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규가 네. 밴드를 나가게 됩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뭐 네. 집안 사정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압박도 좀 있었고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동규가 피아노를 치기를 원했고 원래는 네. 피아노 전공생이었으니까. 너무 예상치 못한 이유는 음악을 그만둬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아노를 해라. 그래서 속으로 좀 생각보다 다행이긴 하다. 다행이다. 그래도 음악이긴 하네. 요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너 피아노 쳐야지 왜 밴드에서 드럼 치고 있어? 밴드 그만둬. 뭐 이런 식의 압박들이 좀 있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동규가 밴드를 나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네. 또 그 교회에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아, 경배님. 네, 아, 경배를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경배 너무 안에 계셔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왜 황제님을 또 만나지 했는데. 네, 이 친구. 아, 그래서 황제가 갑자기 이제 야 니엘아 얘 드럼 친대.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말았는데 네. 뭔가 경배가 황제를 엄청 잘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괜찮다. 그래서 그냥 저 친구랑 같이 밴드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드럼 치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데려왔죠. 큰일이 났죠. 너무 못 쳐가지고 정말 드럼을 칠 수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친다. 제 딸이 치듯이. 아 정말 막말로 이제 막말로 내가 한 달만 연습하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화가 나서 저는 이제 뭔가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음악하는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같이 해보고 나니 나는 정말 개구리였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구렸구나가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였구나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댓말 나왔다. 존댓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루에 1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드러머가 되었죠. 멋진 이야기입니다. 아, 이 그래서 동규가 나가던 시기에 네. 이제 그래도 우리 언제 다시 꼭 같이 음악하자 하는 약속을 나눈 상태였고 그래서 더폴스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인디 씬에서 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1년에 100회 이상의 공연도 하고 네. 뭔가 그 한계치를 좀 뭔가 일찍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인디 씬이 활성화되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환경인 것 같았고 네.
뭔가 더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음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에 이제 이런저런 음악들을 물색을 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먼저 제안을 했죠.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음악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아, 이거 되게 네. 중요했던 순간이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김다니엘 솔로 프로젝트 먼저 그거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동규야 나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이제 그때 다시 그때 다시 이제- 동규를 부르게 되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동규를 만나니까 좀 더 진지하게 이 친구랑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 밴드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웨이브토스를 만들게 되죠. 그럼 멘토님은 어떻게? 그러고 나서 이제 순정님은 갑자기 이름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이 친구가 스쳐 지나갔죠 머릿속을. 멘토는 이제 군대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아. 세상에 이제 맞아요. 나올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이제 웨이브토스 음악을 막 들려줬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합주에 이제 불렀는데 정말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와. 아 진짜 이거다. 얘네 둘은 진짜다. 그쵸. 아, 그럼 그때 우리는 가짜야? 그러니까 저희랑은 전기가 통한 적이 없나요? 우리는 뭔가요? 대기 만성이요. 아 대기 많다. 대기 만성이요. 전기는 같이 성장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장하고 만났잖아요. 운명적인 순간으로 모인 거고 더폴스는 진짜 네. 단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 작업을 하고 나서 같이 하자.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웨이브토스가 이렇게 세 명으로. 베이스를 완전히 이제 맡기시면서 또 3인조 탄생하고 네 맞아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3인조를 추구하는 특별한 이유? 그런 3인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인생에서 꼭 뭔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밴드를 만들거나 할 때마다 항상 딱 2명의 친구를 두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적인 건가요? 어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네. 뭔가 이렇게 부리기 힘들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막 왁자지껄한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뭔가 겉도는 자기네들끼리 겉도는 것들도 네. 생기고 할 텐데 이제 세 명은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이제 다 그냥 뭐죠? 이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에 뭐죠? 결국에는 경배 형이 얘기했던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네. 아니면 어쩌면 그냥 진짜 리얼 기독교인인 걸 수도 있어.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렇게 간다고?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의 무의식 삼각형. 중에 배겨 있는. 그냥 그 세 명 조합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결성됐는지 얘기를 쫙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는 한 지붕 두 밴드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웨이브토스와 더폴스의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큰 차이는 네. 그 음악적 캐릭터가 일단 네. 멤버들부터가 너무 분명하게 달라서 음.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좀 더 재즈에 근간을 두고 있고 좀 더 모타운이나 그런 좀 흑인 음악에 좀 많은 모태를 두고 있고 이 친구들은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락커들인 재즈? 그게 뭔데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막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재즈 막 한답시고 치던 것도 꼴 사나웠고 나름 잘했어요. 전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음악에 근간을 두는 뿌리가 굉장히 다른 데서 나오는 캐릭터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더 합니다. 쉬운 분간법이 하나 있어요. 네. 뭐죠? 타투. 저희 둘은 타투가 없는데 얘를 기점으로 타투가 있어요. 한만 있으세요 그러면? 타투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만 있나? 친구가 반만 있어요. 자리 바꿀래? 근데 굉장히 도움 되는데요. 쉬운 구별법이에요. 정말. 그렇긴 합니다. 타투의 양에 따라 뭔가 색채가 나뉜다. 그 아까 킹 받는 게 그 다니엘님께서 저희 웨이브토스 쪽은 좀 재즈 쪽에 기반을 뒀다는데 순종님이 역시 표정이 너무 진지하게 수요음악회 느낌으로 갑자기 그 편집할 때 좋았습니다. VCR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 팀 노래 중에 인상 깊게 들은 노래 가사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데요. 이 가사를 안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발췌한 가사입니다.
자, 기마가 더폴스의 가사 색깔. 모든 말이 다 필요 없어 난. 그저 너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술에 촉촉하게? 취해 뛰놀자. 파랗게 물든 멍에도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 멈추지 말아줘. So find me in this world. 진짜 좋았어요. 요런 네. 느낌. 웨이브 투 어스 느낌은 나의 작은 마음도 그 안에 작은 파도처럼 부서지고 밀려와선 너에게 녹아내리고 그제서야 보이는 나의 영원. 이런 그 사랑으로 식으로 가서. 제가 느낀 그 색채예요. 확연히 다른 부분을 이렇게 뽑아온 건데 음악적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볼게요. 더폴스의 음악은 어쨌거나 계속 락이라는 사운드를 좀 지향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청춘미나 소년미 같은 것들이 좀 더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청춘과 소년미. 네, 그런 더폴스. 네, 반대로 이제 웨이브 투어스는 더 넓은 관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물처럼 바다처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렵나요? 싫어요. 왜 싫어요? 부끄러워서? 네네. 근데 되게 공감 가지 않아요? 네, 진짜 맞아요. 더폴스 막 들었을 때 설명하신 거랑 웨이브토스 이렇게 와서 안겨도 된다는 저도 좀 안기는 느낌으로 듣거든요. 네, 웨이브토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까. 이게 그걸 이제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건 좀 익숙한데. 그렇죠.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두 팀의 지향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곡을 한 곡씩만. 이거는 지향점 확실히 드러난다. 오디티스, 더폴스는 오디티스. 시즌스, 시즌스. 웨이브토스는 시즌스. 선수 쳤다. 수고해라. 그럼 나는 퇴장. 우리 귀가 좀 좋은데. 네. 확실히 괜찮아. 맞히셨어요? 저희도 꼽았어요. 각각 대표 모조니 했을 때 시즌스 얘기했고 오디티스 오디티스 얘기했고 얘기했고. 진짜 1000% 찐으로. 그런 교감 안 하고 네. 근데 딱 겹치더라고요. 오, 대박이다. 너무 멋있는데요. 순정님도 옆에.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 음악이 일단 좋으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거에 미치는 것 같아요. 밴드에서 나오는 이 멋. 그리고 옷도 이런 정장 입으시고 되게 깔끔하고. 잘 시즌스. 봤습니다. 예. 다음은 오디티스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아예 나오잖아요. 딱딱. 피쉬 아이캠으로 이게 리듬을 근데 진짜 다르게 타게 돼요. 이게 다니엘님 좀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게 완전 다르게 들어가는. 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웨이브 탑스에서는 꿈도 못 꿈도 못 꾸지. 아까 보컬이랑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바이브를 완전 바꿔야 돼요, 진짜. 진짜 라이트한 팬들은 같은 보컬인지 절대 모르겠는데요. 모를 것 같아요. 유명한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이제 알겠네요. 아이. 그렇습니다. 요런 결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들으니까 두 밴드의 지향점이나 음악적 색깔이 다르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데 그래서 니엘님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 밴드를 병행하시면서 그 니엘님께서 어떤 곡을 쓰셨을 때 이 곡을 어느 밴드에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미리 정해놓고 곡을 쓰시는지. 곡을 만들기 이전에 항상 그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운드 소스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이고 네. 이제 제가 항상 드럼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네.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드럼 소리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드럼을 친다 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의 드럼 소스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드럼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소프트하고 스킬풀한 드럼이 먼저 생각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곡을 쓰는 과정에서 막 이거 어떤 팀한테 주지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이 만약에 데모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연주가 실제로 이제 개입이 되거나 이렇게 웨어스의 손길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만들어져 가는 과정 자체에서 이제 좀 더 밴드의 색채가
지내지거나 확실히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그냥 김다니엘로 와서 웨어스로 가냐 아니면 김다니엘로 와서 도폴스로 가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이 만드는 거니까 네, 밴드 지금 음악이니까. 누구랑 이 시간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었고. 그렇네요. 그러면 다니엘 쟁탈전에 대한 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 다니엘 쟁탈전. 좀 더 우리랑 시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건 몸을 그래, 이러면 하니까. 좋겠는데. 이러면 좋겠다. 이런 충돌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기가 지금 투어 기간이라서 좀 저는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도플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형한테도 얘기하죠. 도플스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좀 도플스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이렇게 두 팀으로 갈라져서 좋은 점은 이제 다니엘이 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걸 두 팀 중 어느 한 팀에만 쏟았다면 아마 나머지 멤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웨이브 투어스가 투어를 가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꾸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꽤나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질투를 안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여기는 엄청 하셨다고. 아, 여기 질투가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어리를 한 3년 동안 못 해놨다가 아,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나온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네. 이렇게 질투를 한다 이렇게 막 또 재밌게 얘기해 주셨고 황제님은 그 시간을 또 난 나대로 알아쓴다 하셨는데 다니엘님께서는 쉴 시간이 그럼 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쵸? 예, 괜찮으세요? 제 업보죠. 책임감이라 맞지? 뭐 맞긴 해요. 뭐 맞긴 해. 다니엘님이 벌린 일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 두 밴드를 제대로 양립을 시키고 싶고 열심히 해야죠 뭐. 그리고 재밌어요. 아 이게 또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음악을 다 할 수 있는 좋은 울타리이기도 하니까 심지어 저번에 발매했던 아토스 앨범을 네. 투어 중에 제가 이제 믹스를 막 하면서 아, 마무리를 투어 하기도 중에요? 했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잘 풀어주고 계시네요. 그럼요. 정말 대단한 리더예요. 최선을 다해서 멋있어요. 끄덕끄덕 진심이시죠? 네 진짜 아, 그럼 본인만의 해소는 따로 어떻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참는다. 개인적으로는 못 풀고요. 아, 좋아. 아주 솔직해. 아주 솔직한 아니, 답변이야. 되게 열받는 게 저보다 이 친구들이 밴드를 더 먼저 시작했어요. 다른 팀을. 아, 그래요? 아닌데? 부계정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먼저 만들어 놨었는데. 먼저. 아 네. 취미생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음악은 아직 컴퓨터 속에만 있는데 데뷔를 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 같아서 안 한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공식적으로 바람을 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아, 이거 재밌다. 저희가 정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실이에요. 저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더플스가 정신이다. 되게 재밌어요. 땡땡 솔로 보는 것 같아요. 재밌어. 난 근데 항상 너가 처음이었어. 난 베이스도 너한테 배웠고 너가 처음이야. 야 도망 좀 가자.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했지만 이거를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왜 한지붕에 그쵸. 있느냐? 왜냐면 두 밴드가 사실 같은 웨이비 소속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두 밴드가 같은 레이블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웨이브 터스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플스 일정 조율이라든지 그런 되게 사소로운 것들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밴드를 처음 하는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밴드가 조금 더 저희가 움직이는 거에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더플스를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딱 시기가 잘 맞아서 더플스도 데려오게 됐죠. 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뭐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되게 효율적일 것 같고 맞아요. 웨이비 사장님이 또 콜드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막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힙합 R&B 쪽에 많이 포커싱된 회사였는데
밴드가 들어간다. 아, 그게 이제 웨이브토스라는 밴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좀 한동안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와 잘 어울릴까를 고민을 하던 네.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밴드 씬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 회사에 들어가서 네. 같이 뭔가를 꾸려 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 결국에는 저희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이 씬 내에서도 약간 좀 그 유니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스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밴드의 포지션이 그때 당시엔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씬도 되게 작았었고 네. 또 어느 곳을 들어가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집안을 똑같았을 거다. 맞아 진짜. 만들었어야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회사에 한 4, 5년 있으면서 같이 이제 직원들이랑 되게 읽어내고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이런 집안을 이제 만들고 성장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밴드를 잘 케어해주는 회사들은 많이 네. 있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 이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 네. 조금 더 과감한 선택들을 할 줄 아는 대표가 있어야 됐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례. 예. 그리고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밴드 쪽에 막 특화돼 있고 이러면은 약간 그쵸 이런 네, 거 해야지 우리 이런 거 선택보단 해야지. 네. 레이블 선택에서 따르게 될 텐데 음.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 우키팝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연락 준 레이블이 웨이비예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래퍼분들 위주였고 그래서 웨이비가 레이블 측면에서도 얻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음악적인 뭐 다양성이라던가. 저희가 너무 잘 컸죠. 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웨이비? 네, 그래서 마침 상업적 성공, 어떤 레이블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 투 어스는요. 설명 들어갑니다. 작년 약 7만 명 규모의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는 또 남미 아시아 투어 예정.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놀라버렸어요. 네. 이 월별 리스너가 무려 923만 2,344명입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큰 숫자예요. 진짜 큰 숫자에. 그래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가사가 영어라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혹시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영어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해외 시장 좀 타겟팅을 위해서 쓰신 건지. 둘 다죠. 먼저는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언어를 채택하는 네. 거랑 좀 한국인인 거를 좀 모르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사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나라의 밴드인지 잘 이렇게 모르지 않나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어 가사 덕에 배드라는 곡이 쇼폼에서 터졌다고 좀 해석을 하는데 또 전 세계 스포티파이 바이럴 50 최상위권에 진입을 또 하셨고 그래서 이 배드라는 곡 어떻게 탄생한 곡이에요? 그 플로제널이라는 앨범을 작업을 할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막 돈을 벌면서 정말 음악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팔릴 만한 곡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막 하면서 네.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곡들이 좀 불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9곡 정도 달하는 곡들을 그냥 없애고 아 이렇게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접근이 잘못됐다. 좀 더 순수하게 음악을 접근해서 만들자 하면서 처음 나온 곡이 배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터졌군요 이 네. 곡이. 아. 저는 불순하게 만들어서 잘 된 줄 네, 저도 알았는데 한번 꺾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불순한 것 같아서 없고 제대로 네. 나온 게 이거였다. 이거였다. 그게 딱 그때 내렸던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제 음악 자체는 꼭 순수한 마음으로 곡을 쓰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대해야 곡에 진심이 담기고 좀 더 우리가 그 곡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프로듀서로서는 조금 더 대중적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자 하고 그때 이제 딱 결심을 하면서 처음 만든 곡이죠. 아 그럼 이 밴드의 방향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그 가르침을 준 곡이네요. 배드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웨이브토스는 해외 시장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권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쪽 마켓을 좀 특별히 공략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제일 먼저 그 섭외가 들어왔었던 페스티벌, 그러니까 해외 페스티벌이
태국이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현지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이렇게 진행한다든가 그 아티스트의 곡을 이제 카피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날 촬영을 하는 약간 그런 콘텐츠들도 도전을 했었고 그쪽 현지에 있는 그런 프로모터들이랑의 관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 구체화를 시켰죠. 그래서 우리 꼭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제안들을 먼저 선뜻 이제 다가서기도 했고. 다 하셨던 게 좀 놀라워요. 왜냐면 그냥 일회성 공연으로 생각하고 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안 멈추고 로컬 밴드들이랑도 하고 네. 아니, 그래서 아시아를 이젠 넘어갔고 북미랑 유럽에서도 되게 큰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좀 다양한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도 젠지들한테 잘 네. 통하는 인디 팝 사운드라든지 그런 코지한 음악들도 당연히 뭐 잘된 요소 중에 있을 것도 같고 저는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세 명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세 명만으로도 이미 우린 충분히 잘 팔리는 네. 팀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 전부 다 무슨 게임 캐릭터들 같잖아. 이제 그래서 뭐 너가 약간 지금 개성이 제일 세긴 캐릭터 하죠. 같아. 그렇긴 하죠. 개성이 많이 세긴 해요. 말하는 와중에 그치. 형이 제일 약간 덕질 개념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악 좋아서 들어왔다가 캐릭터에 빠지고 공연 빠지고. 근데 문제는 그 내한을 좀 자주 해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티켓 구하기 힘들고 정말. 아니, 저희도 그거는- 하고 싶어요. 예. 아니, 저희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웨이브인가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솔직히 웨이브, 예. 너무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아니 진짜 저희 한국 공연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한국에서 하는 한 공연 하나가 엄청 긴장이 되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저희는 막 전지 훈련 하러 갔다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훈련의 성과를 막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멋진 좀 더 모습을 본격적인 느낌. 잘 레벨업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항상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네. 제가 원초적으로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공연할 때 한국 밴드로 소개되는지. 그러니까 Let's introduce K 밴드 웨이브 투어스 뭐 이런 식으로. K가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그 정도까지 강조가 되진 않는데 어느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과장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서면으로 나오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K밴드라는 명시가 좀 종종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한국인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랑스럽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밴드로서 느끼는 K 밴드가 주는 그런 특정한 이미지가 글로벌 팬들한테 있는 것 같나요? K 밴드라기보다는 그냥 아시아 뮤직의 한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밴드는 같아요. 또 아시아로. 네,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그 분명 이제 서구권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사운드의 형태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제페니스 브렉퍼스트라든가 뭐 조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몽실몽실한 사운드라고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몽실몽실로 몽실몽실 몽실팝. 네, 몽실 사운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명 좀 잘하는 좀 구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예 아시아 음악으로 좀 요즘에는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게 있지 않나. 아 근데 진짜 이해하기 너무 편한데. 네, 해외에서 말하는 칠이라는 거랑 몽실이 또 달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시아는 몽실 쪽이에요 진짜. 맞아요. 실이랑 다르긴 해. 네, 달라요. 몽실 몽실. 몽실. 이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밴드들, 뭐 비단 웨어스뿐만 아니라 선셋 롤러코스터, 푼비프릿 이런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그 칠한데 그게 좀 더 아시아풍의 칠함, 좀 몽실몽실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게 또 스트리밍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가서 이게 지금 아시아 밴드들이 세계 시장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신종 루트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면은 아시아 밴드를 어떤 무드 플레이리스트에는 자주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락 장르 카테고리에는 넣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웬만하면은 영미권 밴드로 다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장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락 카테고리라는 게 그들이 그냥 인종적으로 가져가는 목소리라든지 그런 힘을 결코 잡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아시안스럽게 독특하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J-팝이 가장 잘
대변해주는 예인 네. 것 같고. 제이락도 보면 되게 훌륭한 음악인데 따로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역사에서 대중음악사를 보면은 이들이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우리나라 밴드가 주목받고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밴드 부문 왔답니다. 일단 동의하시나요? 밴드 부문 왔나요? 오긴 했죠, 확실히. 어. 네. 이미 체감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장르 벽이 허물어진 게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욘세가 컨트리 앨범으로 컨트리 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해나가면은 성공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 좀 이렇게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던 밴드가 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밴드 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인디 씬이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았나? 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팀들이 많이 나오려면은 이제 그런 언더그라운드 문화부터 조금 더 견고해지고 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같이 커져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홍대 인디 씬은 조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장르에 대해서 딥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그 장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밴드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또 씬을 교란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 씬이 조금은 더 가벼워져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진입장벽도 낮아졌으면 네. 좋겠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죠. 책임감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리스너로서 이렇게 붐이 온 건 좋지만 또 밴드 입장에서는 되게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대중성 그리고 뭐 음악성, 실험성이라 할까요? 그런 거 사이에서 더폴스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면 더플스는 락의 근본을 이렇게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라이브에서 저희가 즐기지 못하고 거짓말로 뛰고 있다면 팬들도 당연히 그게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송라이팅적으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어쨌거나 락이라는 장르는 아직까지 이제 대중들한테는 네. 조금 막 엄청 데일리한 음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신경 쓰는 거는 멜로디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가 비록 조금 거칠고 강할지라도 멜로디가 굉장히 좋다면 조금 더 듣기 편한 음악이 되는 것 같은데 너바나도 그렇고 네. 멜로디 되게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멜로디가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믹스를 또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진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상업적인 지표로만 보면은 웨어스가 더플스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잘 풀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웨어스의 그런 상업적인 성공이 더플스 멤버들이 봤을 때 그게 미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거를 보는 게 즐겁고 그리고 저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우열을 가리지 않고 더폴스는 더폴스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저희 음악도 즐기고 또 웨이브 투어스의 음악도 그냥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그 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너무 좋네요. 사실 친구가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친구가 잘 되는 게 무조건 좋죠. 맞아요. 안 되면은 맞아요. 사실 악영향이 많고 맞아요. 잘 되면은 긍정 꺼달라고. 돈 꺼달라고. 잘 되는 게 나아요 정말. 그쵸. 훨씬 낫죠. 네. 저는 이런 더폴스의 신념이랑 그 신념에서 나오는 음악적 색채가 취향이 너무 네. 맞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투 어스랑 비교했을 때 더폴스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느끼시는지 멤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더폴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진짜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평소에 안 썼던 뭐 드럼 리듬을 쳐본다든지 악기를 써본다든지 오히려 더 터프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든지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웨어스랑은 좀 다른 결로 계속 이제 그런 실마리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더폴스는 더폴스만의 길을 가게 그냥 냅두시는 거네요. 그쵸. 그게 밴드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밴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네. 밴드를 떠나서 그냥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네. 결코 상업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한테 맞는 옷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가장 상업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가장 우리다운 색을 하고 선택은 대중이 하는 거고 이런 경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밴드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누가 보면 느리다고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되게 빨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빠르진 않았어. 느렸대요. 그런 건데 이제 그 안에서 되게 가지고 갔던 게 너무 많았어요. 경험이나 뭐 저희가 찍었던 좌표나 좌표래 지표나 당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재산이 되고 하다 보니 우리가 되게 느린 밴드인가라는 생각에 대한 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싸움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싸움 얘기가 나와서 이 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아요. 싸움과 뭔가 연계돼 있는 가사 같거든요. 처절하죠. 그쵸? 어지러운 날들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떠내려가자. 가졌던 감정선이 되게 깊게 묻어나온 그런 가사 같은데 어떤 사연으로 이 가사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진짜 거의 해체 위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멤버들도 밴드를 지속하는 거에 엄청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니까 밴드로서 살아남을 수 있냐 마냐. 황제는 이제 난 그럼 음악 안 할 거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진짜 그만큼 막 공연하면 공연 날만 만나서 공연하고 돌아가고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뭐 앨범을 만들 때마다 엄청 싸우고 있고 이제 녹음을 하러 갔는데 나는 이렇게 드럼 안 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드럼 리프를 막 바꾸겠다고 막 경배님이 연병을 떨지를 않네. 이런 걸 누가 치냐?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친하니까요. 네. 근데 뭐 그런 과정들을 막 겪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사이에서 이제 힘들어서 막 화장실에서 막 몰래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동규도 이제 저희가 같이 밴드를 만든 상태였으니까 이제 나는 형 힘든 거 그만 보고 싶다. 그냥 이럴 거면은 그냥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동규랑 또 싸우고 이쪽도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밴드가 끝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지? 하면서 이제 딱 그 노래를 갑자기 쓰게 됐고 황제랑 이제 경배한테 보냈죠. 네. 이게 데모가 새벽에 왔었는데 맞아. 전에 저희 그때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어서 이제 음악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겠다. 정말 이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 음악을 해서는. 그랬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집 앞에서 오열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변화가 없으면 나는 진짜 끝낼 거야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아파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게 해준 곡이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제가 되게 삐돌이었던 건지 저는 그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딱 곡 곡을 보내고 그냥 이제 좋다. 좋다. 그럼 경배님은 그래도 이 우린 거는 그건 아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내가 그때 신기하다. 너무 싫었나 봐요. 그냥 이 모든 밴드 상황이? 활동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곡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이제
저는 니엘이가 저한테 써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밖에서 누가 괜찮은 밴드 거예요, 멤버들에게라고 이게? 말하면 싫어요. 저에게. 저에게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화해하고 다시금 들어보니 와, 이 아이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우리 엑스 황제. 황제에게 우리를 필요한 되게 건. 사랑했구나. 아. 네, 확실한 거는 네. 그 이 곡을 기점으로 소통이 다시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 간에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앨범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곡인 거죠. 이건 뭐 대중적 성공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요. 갈라질 뻔한 밴드를 이렇게 뭉쳐준. 그래서 모두가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 나만이 포기하지 않았다. 고맙다. 고맙다. 아 어쨌거나 더폴스가 가는 길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을 최우선에 두신다는 말씀도 너무 좋았고 응원을 최우선으로. 응원을 최우선에 두나요? 음악을 응원 말고 음악. 그렇죠. 음악을 저희끼리 네. 응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 우리 같은 곳을 보며 똑같은 길을 걸을 거야. 어지러운 날들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혹에 관한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웨어스가 N이라는 곡을 냈었잖아요. 근데 이 곡 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애니. 블로그에 어떤 분이 번역을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분께서 이 곡의 비하인드까지 써주셨거든요. I don't belong with big names. Nor do I care about fancy numbers. And I don't like jewels. It doesn't shine on my fingers.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협에 대한 그런 압박 그런 걸 받으셨을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중지를 지켜 세우는 아니 우리 길 갈래. 대체 어떤 유혹 압박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게 쓰게 됐었던 시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미국 투어를 끝내고 곧바로 유럽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네.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고작 한 번에 그 이제 전 세계 투어를 돌아오고 나서 뭔가 그런 거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하면 좀 거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한테는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지표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어디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모습을 비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약간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진짜 그냥 솔직하게 싫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배경에서 나왔던 거긴 하거든요. 좋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웨어스의 그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투영할 수도 있게 그쵸. 된 곡이기도 하고. 웨이브토스한테 정말 중요한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네. 이제 저희만의 신념을 지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팀으로서 딱 웨이브토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곡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들려줬을 때 저는 이제 약간 좀 쫄렸거든요. 이거, 네. 이거 fuck you 이거 괜찮나? 네. 근데 이제 그 얘네들이 듣자마자 야 이건 이대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마치 스테이크 후추가 빠지는. 또 되게 섹시하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Fuck you. 그게 이제 순종이가 처음에 진짜 섹시했어요. 들을 때. Fuck you. 네. 순종이가 처음에 그 데모를 보내줬을 때는 엄청 소프트하고 되게 뭔가 말랑말랑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몽실 바이브로. 이거는 가사와는 좀 반대되게 오히려 더 팝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면 진짜 멋있겠다 해서 그렇게 작업을 잘했다. 했었죠. 생각을 잘했네. 네. 제 fuck you는 컴퓨터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드릴 수 있죠. 최초 공개? 최초 공개? Fuck you, I am saying. 다음 질문은 사실 웨이브 투어스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인데 그럼 당연히 변치 않고 지금처럼 그쵸, 그쵸. 선언을 하신 거니까 이 곡에서. 네. 변치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 변치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희가 정말 이 셀프 프로듀싱과 변치 않는 마음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쿨한데? 아, 멋있다. 그거에 대한 좀 실험이기도 하고 이 그쵸. 밴드는. 되게 멋있다. 다르다면 너무 다르고 또 같다면 같고 또
더 이 두 밴드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 공식 질문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웨이브 투 어스, 더 폴스 이제 각 밴드를 어떤 궤도에 올려준 사건이나 혹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음악이나 앨범 이런 거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웨이브 투 어스 앤 더 폴스의 머니코드는 저는 이제 더 하이타이드 클럽인데 그 앨범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픈 게 솔직히 다 나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 앨범 커버도 멋있습니다. 네. 뭔가 그 앨범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도 많이 이뤘던 것 같고 이 앨범 때문에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가 제 생각입니다. 적어야겠다. 뭘 또 저 모범답안 경배님께서 주셨고요. 저는 곡을 생각했는데요. 어. 저는 하이타이드라는 곡을 생각했고 뭔가 저희가 그동안 고생해서 얻은 거를 좀 마음껏 펼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여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견딘 저희여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 한 명 한 명 근데 답변할 때마다 네. 나머지 두 명이 고개를 끄덕여서 맞아. 인정. 다 그 찐이란 거죠, 진짜. 공감하고 그 있죠. 곡이 갖는 의미가. 네. 네. 저도 당연히 하이타이드 클럽 앨범을 뽑을 것 같은데 니엘님은 네. 한 번밖에 답 못하는데 더 폴스로 하신 거요? 이쪽에 또 나라 퀴즈 있어. 재밌긴 해. 나라 퀴즈가 재밌긴 한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하겠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좋았다. 이걸 받아줘? 이걸 받아줘? 마지막에 하겠다고? 네. 그렇게 고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나빠요. 제 역할을 하는 걸 유튜브 스타일. 뿐입니다. 예. 약간 유튜브 스타일이야. 유튜브 스타일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순종님 매섭다. 하시나요, 동균님? 저도 하이타이드 클럽. 마스터링으로 참여하셨으니까. 근데 방패 들어주지 마세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저는 플러제널 앨범 그 첫 정규 앨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웃겨가지고 0.1. 약간 약간 감동적인 거 말하려고 했는데 진지 모먼트입니다. 진심이 담기면 더 좋아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긴 해도 네. 그 앨범을 이제 만들면서 실제로 진짜 애처럼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청춘 영화처럼 기존에 하던 일들 다 그냥 버려두고 온전히 이렇게 음악에 이제 집중을 해보자 해가지고 뭉쳤었던 시절에 나왔었던 앨범이기 때문에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구나, 제 2막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었던 앨범이어서 그 앨범을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동균님. 이 이야기에 이어서 저는 딱 한 곡을 뽑자면 사랑으로 사랑으로. 뽑는데 제가 녹음할 당시에 치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울면서 쳤었어요. 네. 나 왜 이런 게 좋아하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이런 거. 진짜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온전히 뭔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그 곡을 뽑고 싶습니다. 네. 사랑으로. 지금 이제 니엘님 제외하고 말씀 주셨는데 네. 결국은 뭐 그런 수치에 대한 게 아니라 진짜 맞아요. 그냥 가장 우리다웠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마음이 굉장히 촉촉해진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요. 어딜 가세요? 저는 이제 진짜 한 곡만 골라요? 진짜 한 네. 곡. 서운해하지 않게 진짜 저희 아니 진짜 안 서운해요. 쿨하게 그런 마음 없는데 자꾸 옆에서 바람을 자꾸 넣으시니까. 저는 케어스를 뽑겠습니다. 와 근데 겁나 인정. 겁나 인정. 정말 케어스는 저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썩어질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마음만은 변치 말고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케어스는 결과적으로 양 밴드 그냥 모든 멤버들을 생각해서 쓰신 곡이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생존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1초 느렸거든요. 깔끔했다. 방금 고민했지. 아니야. 당신. 근데 이게 진짜 이 곡은 정말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거 너무 많은데? 네. 저 항상 택시 타고 가면서 퇴근길에 그날 들은 그 스토리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몰입하면서 내가 그 사람 된 것처럼
그래서 딱 듣는데 오늘 오마카세 맛있어요. 음식 설명이 너무 잘 됐어. My father told you everything has a meaning, and we just have to learn, have to love. 그렇게 어렵진 않아. Whatever you say. 그러면 정말 마지막 찐막 질문인데요. 머니코드 출연 소감.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뭔가 저희를 돌아보고 웨이브투어스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가 저희가 항상 모여서 이런 진지한 얘기를 뭐 웨이브투어스 친구들까지 같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깊이 새길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더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황천님은 더 펄스가 되네요. 사실 꽤 즐겨보던 채널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친히 저희 작업실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형들이랑, 그러니까 더폴스 형들이랑 이렇게 같은 이렇게 스케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사실 처음이어서 그쵸. 네. 이게 네. 진짜 희귀한 정말 케이스죠.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되게 하나의 또 재밌는 추억이 하나 생겨서 너무 더 좋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 두 분의 대형 유튜버님들의 채널도 대형이요. 네 머니코드 내지는 비주류 경제학 같이 이제 오. 그런 샤라웃. 프로그램들도 샤라웃. 네. 되게 이제 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들을 다루는 채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혹시 또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네 다른 데서도 만약에 뵐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빨 교수님.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시즌2. 오늘은 특별히 방구석에서 벗어나 지금 가장 핫한 밴드인 웨이브투어스와 더폴스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레전드 게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